잘 지내셨어요? 네. 목소리가 너무 크신데 밥 많이 드시고 오셨군요.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 자녀가 아버지하고 인생의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 너무 부럽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어머니와 딸이 서로 같이 책을 읽어가면서 그 공원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녀와 이런 관계를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동역, 청소년하고 동역할 수 있습니다 라는 동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근데 동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이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좀 이게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보면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나의 자녀를 볼 때 어떤 문제가 화가 날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좀 세 가지를 좀 봐봤어요. 첫 번째는 너무 게을러서 화가 난다. 여러분, 뭐 제가 잘 뽑았나요? 네, 좋아요. 게으르다는 부분. 또 두 번째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 도대체 이 아이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자꾸 잊어버리냐는 것입니다. 방 청소하라고 했었으면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이거 해라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걸로 모든 게 다 통과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아이들 게으르는 원인이 뭔가, 또 정말 잊어버렸나, 왜 대화가 안 되나, 조금은 성인의 뇌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좀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무작정 화가 나고 그러는 것보다 이해를 하고 좀 나아간다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런 청소년 생각하면 여러분이 활기차고 막 젊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차렷, 열중샷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는 청소년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부정하게 또 이렇게 걸어도 질질 끌고 다닙니다. 마치 미안하지만 좀 이런 표현을 쓸게요. 죄수들의 세공 아시죠? 세공을 질질 끌고 다니듯이 이렇게 뭔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럴 땐 너무 게으르게 보여요. 특별히 자수성가한 아버지가 보기에는 나는 너 때 그러지 않았다. 나는 너 때 이랬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당신 따고 같냐고. 지금은 틀린 세대라고 말을 하지만 해도 너무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게으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나가서 빨리 나가서 씻어라. 그러면 소파에서 또 누워있어요. 그러면 소파에서 또 내보내면 화장실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이러고 한 15분을 아침에 바쁜데 아침 밥도 먹여야 되죠. 또 학교도 보내야 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침대에서 내쫓으면 소파로, 소파에서 내쫓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그냥 마냥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머님들은 막 속이 타고 아침에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여러분 공감해 줬나요? 네. 소리가 커진 거 보니까 충분히 공감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청소년들 그런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씩 남편도 말을 안 들을 때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집 애가 둘인데 난 애를 셋을 키워. 그 세 명의 셋째가 누군가요? 남편이죠. 그런가 봐. 이게 남편의 셋을 키운다는 말은 그만큼 뭔가 어리고 뭔가 이렇게 대책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합니다. 또한 어른들이 실수를 하거나 어른들이 좀 이렇게 성숙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어른들이 이런 말 하죠. 이렇게 남편이 아내나 또한 늙은 노부모가 이렇게 자기의 성인 자녀 두고 넌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었냐? 이 말은 나이가 안 먹었다는 뜻이야. 너는 청소년기다. 라는 의미에서 청소년은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행동이 좀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건데 꼭 그런 것만 아니고요. 오늘 첫 번째에서 게으른 부분을 좀 다뤄볼게요. 게으름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게으르면 자녀는 게을러요. 한 예를 들면 부모가 발가락으로 이렇게 채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누워서 채널 돌리면 자녀도 여전히 발가락으로 채널 돌리고 누워서 채널 돌리고 유아기 아이들은 어느 정도냐면요. 블럭이 저기 있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가져오면 되는데 뒹굴어 가지고 블럭 가지고 와서 뒹굴어서 옵니다. 그 다 부모가 이렇게 좀 게으르면 그렇게 유아들도 게을러요. 또 청소년도 게으르고.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저는 부모의 게으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이렇게 행동이 이렇게 좀 느릴까? 그리고 왜 밥 먹는 태도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맛있게
좀 제대로 크게 먹어야 되는데 여기 안에 큰 쇠공이라도 하나 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먹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미워요.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식탁에서 자세 교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청소년들은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세 교정해주는 시간. 너 밥 똑바로 먹어라. 앉는 태도가 그게 뭐냐. 야, 너는 밥을 지금 어떻게 먹느냐. 그러면서 결국 이런 말이에요. 난 너랑 밥 먹다 취하겠다. 너 나가. 이러고 우리 먹고 우리 따로 먹자.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세 교정을 해주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뭔가 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청소년들은 1년에 어떤 사람은 10cm씩 자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끝나기 전에까지 키는 다 완성이 됩니다. 2년에 어떤 친구는요 25cm가 자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가 자라고 또한 청소년기는 2차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키가 자라고 2차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됨으로써 척추와 인대가 조금은 긴장된 상태예요. 몸이 아픕니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근육이 좀 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는 거예요. 키가 워낙 활동량이 많고 키가 쭉쭉 꺼져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청소년들 편을 많이 들고 싶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해를 해야지만 과한 분노가 안 생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청소년들이 계속 키가 자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척추랑 인대가 최고의 긴장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앉아 이것이 어른들처럼 이렇게 딱 이것이 잘 안 돼요.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라면 청소년 바라볼 때 마음이 좀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해만 하고 그래 구부정하게 자녀를 그냥 방치해둬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이런 걸 배웠어. 야, 너가 이렇게 쇠공 하나 매다듯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그적 다니는 이유가 너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가 좀 키가 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걸 또 하나 깨달았어. 너 멋있게 몸매나 모든 게 잘 자라고 싶지. 그런데 이때가 잘하고 있을 때 교정을 해줘야 된대. 그러니까 넌 스스로가 더 네가 이렇게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스스로 더 노력을 해봐. 여러분 공감을 해주고 지적을 해주고 솔루션 답까지 주면은요 정말 멋진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식이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식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우리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요. 왜? 내가 이렇게 좋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너무 아이가 너무 이렇게 어거적거리고 너무 게으르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인간이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좋게 말을 해도 하고 싶어도 좋은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좀 주님 안에서 충만함도 받고 주님 안에서 치료도 받고 그래서 건강하게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하게 자녀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해줬고요. 두 번째, 대화. 나도 내 아들과 인생의 멘토로서 그래 내가 너의 장래를 이렇게 좀 컨설팅 해주고 싶은 마음 할 말 많죠. 대화가 돼야죠. 대화가 돼야 되죠. 도대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뭔가 또 자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아버지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라마에서는 그런 말도 참 자주 나오던데 도대체 대화가 없고 말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대화가 안 될까? 자녀들은 우리가 자녀의 뇌, 청소년의 뇌를 바라볼 때 우리 이런 말을 했었어요. 청소년의 뇌는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한다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감정이라는 부분이 이쪽 부분에 있는데요. 감정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능의 내 안에는 감정하고 무엇이 있다고 그랬나요? 기억이라는 것도 같이 있게 돼요. 감정하고 기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감정과 기억이 조금은 건강한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굉장히 감정이 급변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기억 또한도 단순 기억을 너무 감정으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실험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사진에 우는 얼굴, 또한 분노하는 얼굴, 웃는 얼굴, 침울한 얼굴.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 사진을 바라봤었을 때, 저 얼굴은, 굉장히 분노하는 얼굴이야 라고 성인들 생각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기분이 우울한가 보지. 이게 분노보다는 우울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우울한 얼굴을 비춰줬는데, 오늘은 굉장히 우울한가 보다. 되게 화났어.
속이 뭐가 화가 나서 지금 폭파 직전이야.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대화 잘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에린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실제적인 예를 여러 개 좀 제시를 해주면서 이걸 한번 풀어가 보자 합니다. 청소년의 사생활이라는 그런 책에 나온 그 내용인데요. 에린이란 10대 청소년 여자아이가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주면서 거기에 있는 대화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캐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에린이 이젠 고등학생인데 한국과 좀 틀려요. 운전면허증을 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에린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저 차 좀 빌려주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처음 운전면허증 따면 여러분 어때요? 막 차 다니고 싶고 한 번 더 운전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빠 차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불안하지만 그래도 빌려줬어요. 그때 부모님은 에린이 집에 들어오기까지 잠 못 자요. 그런데 또 나가서 기다리고 서 있으면 또 얘가 엄마는 나를 감시하는 둥, 뭐 나에게 자유가 없다는 둥 그런 말 못하니까 두 부부가 손 꼭 붙잡고 침대에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에린 들어왔구나. 샤워 소리가 나는 순간에 이제 잡시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께 저는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너무 부모는 이렇게 마음이 졸여요. 근데 자녀들 그걸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 때 몰랐었죠. 근데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 이해가 되죠.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냐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성숙해지면 질수록 이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이제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벌 받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젠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고 싶은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숙해질 때, 그래서 우리 신앙도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에린이는 이제 샤워를 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니 이제 그 부부는 잠이 싹 들었어요. 편안하게. 무사히 돌아왔구나. 그래. 그 다음날 에린의 아버지가 이제 일을 보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갔는데 뒷좌석을 보니까 빈 깡통에 과자 봉지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서 치워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녀석 좀 치우고 나오지. 그런 마음은 들었지만 화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다시 치우려고 나가는 순간에 에린 아버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교육해야 될 문제구나. 충분히 교육을 해야 되죠. 남의 차를 빌려 썼었을 때 또 누군가의 것을 빌려 썼었을 때 뒷처리 뒷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교육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린 아버지 다시 나가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에린이 보내 에린아 아버지하고 이야기할까? 그래, 첫 번째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그때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 대부분 자녀들이 그래요. 에린아 부르는 순간 또 왜요? 그럴 때 마음이 탁 상해요. 그럴 때 너는 말하는 버릇 좀 봐라. 이러면 대화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대화 안 됩니다. 에린아 아빠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럴 때 에린이가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다 거부하면서 뭔가 방어적 자세로 갈 때 그때 에린 아버지는 많이 치유가 됐어요. 10대를 이해하는, 진정 자기가 원하는 그 권면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런 것에 시시비비를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시시비비를 따져가기 시작하면 정착지까지 못 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놔둬야 돼요. 이건 좀 놔두고 여기서 막혀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너 아빠한테 말하는 태도가 뭐니? 너 왜 그렇게 말 그거밖에 못해? 그런 순간에 화내셨잖아. 그러면서 이제 싸우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럴 때 아니 네가 잘못한 건 아니고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너에게 오늘 차에 보니까 이렇게 강통이나 깡통이나 과자 봉지가 있어 이런 거 좀 치워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에린이 그런 말이에요. 왜 이렇게 화내시고 말하세요? 사소한 거 가지고 화내세요?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님 황당하죠. 솔직히 화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지금 화가 난 건 아니고 조금은 너 이런 태도 고쳐주고 싶어서 하지 화가 난 건 아니야. 근데 또 에린이 한 수 더 떠요. 이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펄펄 뛰면서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아니 지금 내가 펄펄 뛰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지금 소리 지르시잖아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에린 아버지 너무 황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와이프가 아내가 다 보고 있었어요. 에린이 아버지가 자기 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화냈어? 아니요.
내가 소리 질렀어? 아니요. 내가 지금 들어왔었을 때 에이린이와 대화했지. 내 에이린이에게 무슨 이렇게 지적하고 이러려고 했었어? 아니요. 당신은 오늘 너무 평온한 상태에 들어와서 평화스러운 얼굴로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습니까? 근데 대부분 청소년들은 무슨 대화를 시도를 할 때 아이들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들은 왜요? 내가 또 무슨 잘못했어요? 또 왜 절 불러요? 왜 이렇게 펄펄 화를 내세요?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가 감정의 뇌를 갖고 있는 이 아이가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린이 아버지하고 에린이가 이렇게까지 반응하기까지는 과거에 어떤 사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 이 부분을 다루고 싶지는 않고요. 왜 각기마다 가정에 과거에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서로 상처나는 게 있는데 이것을 다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이거보다는요. 오늘 이 아이는 잘못 해석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이 좀 인정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의 얼굴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감정이 잘못 해석해서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청소년들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이 돼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한번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 잘못된 판단, 그리고 고장난 브레이크 이 세 가지가 더해져서 폭발적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가 이렇게 흥분해 있었을 때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들어가셔야겠죠. 다시 들어가셔야 에린이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었니? 라고 그의 감정을 좀 다스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씩 겉면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 예화는 여기서 정교를 지면서 하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아이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야. 엄마의 얼굴이 아빠의 얼굴이 화를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어. 아빠는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어. 지금 아빠는 나를 지금 너무 싫게 생각하고 있어라고 잘못 감정이 판단할 수 있는 오류의 판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대화를 잘하는 법칙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저는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해 주고 싶어요.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I 메시지를 쓰라는 말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것보다 나는 이럴 때 참 마음이 아프단다. 나의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옳습니다. 너가 이렇지 않니라는 것보다 I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 청소년 조금 더 공감을 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일반화하는 단어는 피해줘야 돼요. 어머님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게 그 일반화예요. 일반화하는 순간에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은요, 여러분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끄집어와요. 한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식탁 정리 안 했어요. 그럴 때 어머니가 일반화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한 번도 청소를 안 해. 그럴 때 그 아이는 나는 엊그저께 했는데 일주일 전에 했는데 그래 엄마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 나 한 번도 안 할 거야. 평생 안 할 거야. 그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 일반화를 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은 너가 청소를 안 했구나. 오늘은 식탁 정리를 안 했구나. 일반화를 안 한다는 것은 너는 항상 안 해. 설마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안 해도 한 번도 엄마를 안 도와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화를 하면 우리 자녀들은 이제 역시 그래 맞아. 역시 엄마는 나를 믿지 못했어. 그래 엄마는 이렇게 나에 대한 편견이 있어. 이렇게 확증을 해버리는 순간에 그래 어차피 엄마는 나 안 믿어주니까 나는 엄마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해야 돼. 일반화는 안 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말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대화에 있어서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말을 중간에 끊고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말을 끊어버리면 청소년들은 분노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들 말이 여러분들 편으로 좀 들겠습니다. 말 같아야지 들죠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이거 말 같아야지 좀 들어주고 싶지 라는 말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많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조금은 맞지 않다 할지라도 좀 들어주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면 아이는 분노가 일어나서 아이는 조금
다른 거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말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옳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갈 때는 이렇게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안한데 이것은 이건데 미안한데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줄게. 중간에 꼭 내가 중간에 끼어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차 운전할 때도 끼어들게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깜빡이 넣죠? 깜빡이 안 넣는 차는 매너 없는 차예요. 차를 운전할 때도 깜빡이를 넣어서 내가 끼어들어간다라고 제시하는 것처럼 대화를 할 때 내가 끊고 싶으면 미안한데 엄마 이 시간에 잠깐, 아니면 엄마가 지금 바빠서, 아니면 지금 국을 꺼야 돼서, 아니면 지금은 누구한테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미안하다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좀 가는 것이 필요한데 될 수 있으면 청소년들은 끊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끊지 않는 게 좋고요. 네 번째는 자녀가 대화를 할 때 방금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면 제가 굉장히 힘이 나요. 굉장히 좋구나. 이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 그래? 그렇구나. 엄마 이거 이해 못했어. 그거 어떻게 됐다고?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시 물어봐야 돼요.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할 때 다 이해했어요. 사실 이해했는데 나 그거 잘 이해 못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랑 어떻게 됐다고? 어머머 그랬니? 야 그렇구나. 사실 이해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물어봐주면 아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어요. 반응을 해주고 하는데 한 곳은 너무 오랫동안 응시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아이는 적대감을 가져요. 그건 조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너무 한 곳에 응시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는 너나 잘하나 봐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판단을 해서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눈 마주침을 하시면서 아이와 대화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줬더니 아이가 그 다음날 엄마는 정말 엄마 보기가 싫다 그래요. 엄마 너무 싫다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 나 째려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 마주침이 지속적으로 응시를 하고 있으면 이게 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는 오랫동안 맞춰주지 마시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키우기 힘드시죠? 그러나 이것은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조금만 더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참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잊어버리냐? 도대체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잊어버리냐 이거죠. 아동기나 성인기는 우리가 이것을 정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키우려면 이렇게 정전가위로 이렇게 전지가위로 이렇게 치죠.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정보를 바로 성인기나 우리가 아동기 때 1에서 2% 정도만 그 정보가 잊어버려져요. 청소년기 때는 15%. 그러니까 정말 잘 잊어버려요. 아이 잘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청소해라는데 애들 잊어버렸대요. 그럴 때 또 거짓말하네, 또 거짓말해. 그것이 아니라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아이가 진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이 아이들은 지금 감정에 많이 컨트롤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재미난 일이 있으면 쑥 빠져버려요. 그리고 정말 새카맣게 청소해라, 씻어라, 밥 먹어라 라는 말을 정말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가장 우리 청소년들에서 인생에 가장 흥미롭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친구들하고 문자하는 거. 이름할 때 아유 역시 청소년 상담을 하셨더니 이 말이 나오는구나. 우리 자녀들은 이 친구하고 문자할 때 어머니가 밥 먹어라 미안하지만 기억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인생에 있어서 그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쉬운 예로 남편들이 스포츠 보고 있을 때 어때요?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말 시키면 갑자기 화내잖아요. 아주 가만 좀 있어봐. 이러고 화내고. 또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재밌는 영화 볼 때 누가 이렇게 말 시키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화내죠?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이 문자를 주고받고 여러분들 생각에 약간 허접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 이런 좀 센스 있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종이 쪽지를 적어주는 게 전화 끊고 청소해라 종이 쪽지를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전화 끊는데 청소가 안 됐어요. 그럴 때 너 왜 청소 안 했니? 그러면 청소 안 했니? 그러면 몰랐는데 종이 쪽지 말하는 순간에 미안한 마음이 미안해 맞다
그래서 증거물을 남겨주는 거죠. 진짜 이 아이가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래서 좀 청소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나간다면 이 정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구나. 어딘가 집중을 하게 되면 잊어버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청소년들의 3가지 게으름. 충분히 지금 성장이기 때문에 지금 키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게으를 수 있게 보인다라는 부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2번째로 대화에 있어서 잘못 판단을 해서 아이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판단을 하고 브레이크가 잘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째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녀 이 대화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장점을 발견하면 참 좋아요. 청소년 상담을 할 때 어머니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요. 이 아이는 정말 친구 몰려다닌다고. 정말 친구 몰려다녀서 나쁜 짓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녀를 이제 상담소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말 하죠. 제가 상담을 할 때 아이가 처음에 상담소 딱 들어왔어요. 아이들 하는 패턴이 있어요. 선생님 저 시간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럴 때 제가 너는 돈도 안 아깝니? 너는 말하는 버릇 봐라 라고 하면 치료사? 아니겠죠? CCB를 그걸 가르면 안 돼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에너지 다 소진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의 장점을 찾아가는데 나쁜 짓 하고 집에서 언어 폭행하고 학교에서는 친구도 돈 뺏고 이러는 아이에게 장점을 칭찬해 준다고 해서 넌 왜 이렇게 착하니? 넌 왜 이렇게 심성이 곱니라고 하면은 우리 학생들은 정말 이해를 못할 거예요. 장점을 찾아내는 것에 있어서 대화에서 좀 확장해서 여러분 설명합니다. 장점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장점은 상당 기법 중에 here and now라는 큰 맥이 있어요. here and now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인가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럴 때 이제 너 어디 약속이 바쁘다는데 약속 있나 봐. 그때 친구랑 약속 있어요. 야, 너 친구 많은가 보구나. 제가 좀 친구 많거든요. 야, 너 리더십이 좀 있네. 너 사람 끄는 사람이구나. 너 지금 모이나 보다. 그러면은요, 그 친구가 그래요. 제가 좀 그래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장점을 좀 말을 하는 거죠. 똑같이 친구를 끌고 다니는 것이 어머님들 그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장점도 한번 집어주면 넌 리더십이 있어. 근데 네가 친구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주는 건 참 좋겠다라고 조금 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이런 말 하죠. 그래? 야, 근데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상담의 주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잘못된 행동을 좀 고쳐주고 싶다는 내가 주제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리더십도 있고 참 좋다. 근데 나 요즘 이런 소리 들었다. 요즘 개 중에 너희들 말로는 개념 없는 애들이 있다라며 개념 없는 남자, 개념 없는 여자가 있다는데 그게 뭐야? 그러면 자기는 개념이 정말 없어도 남이 개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있어요. 쟤는 이렇고 어떻게 같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말 치고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요. 또 어른들에게 좀 이렇게 반항하는 것도 이것도 별로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 여러 가지 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하면요, 그 말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야, 그래도 아버지가 굉장히 좀 강직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네가 고민하는데 아버지가 교육은 잘해주긴 잘해주셨구나. 아버지가 참 너 교육 되게 잘해주셨다. 역시 너는 매너가 있어 라는 말을 하면 자녀는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은 불안했던 것이 그래도 자신이 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자녀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할 때 자녀의 장점을 발견함과 동시에 부부관계에서 아무리 서로 부딪힘이 있어도 자녀에게 야, 너는 이렇게 말썽하는 것이 너의 아빠 닮았어. 너의 엄마 닮았어. 이것은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야, 너가 이렇게 잘하는 부분은 역시 아빠 아들이어서 그렇구나. 역시 엄마 딸이어서 그렇구나 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자녀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엄마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그런 것을 누군가 무너뜨릴 때
아이는 내가 엄마 아빠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내가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가 있을지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건드려졌을 때는 아이는 굉장히 자존감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좀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자녀 곁에는 남편을 세워줘야 되고 아내를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아이들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도움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집에 가셔서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고민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